자, 지금부터 반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반도체 얘기한 지가 4월 초부터 한 달, 두 달 내에 반도체 얘기만 했어요.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 즉, 반도체는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시총의 그 3, 4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무조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그 수출 효자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2차 전지가 효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효자고 2차 전지도 효자고 전기차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산업군과 섹터는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2차 전지는 금방 알려드린 대로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양극재 높으니까 음극재, 분리막, 전해에 그러고 2차 전지 장비,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너무 높은데 우리가 2차 전지는 뭐에 기인을 해요? 전기차 때문에 발전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고 또 하나가 전기차 플러스 제가 뭐가 짝꿍이라고 그랬죠? 반도체가 짝꿍이에요. 반도체 없이는 전기차가 돌아가질 않아요. 전기차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친구들은 이제 지금 웬만한 차가 반자율 자율주행이 다 되죠.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이제 자동차는 옛날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거의 전자제품급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가 과연 전기차에만 들어가냐? 아니죠.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전쟁 장비에도 들어가죠. 전투 장비에도 들어가요. 또 하나가 어제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성공시켰죠. 정말 기쁜 일인데 우주 산업에도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반도체죠. 즉 반도체 시장은 미래 먹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반도체 주가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죠. 삼성전자가 9만 원 갔다 거의 5만 5천 원대까지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 사지 말고 SK하이닉스도 거의 뭐 8만 전자까지 갔다 이제 10만 전자까지 거의 다 와가고 이런 이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그죠? 소재, 부품, 장비,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주가들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 제가 섹터를 이해할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못 나뉜 섹터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하나의 못 나뉜 섹터가 뭐냐면 바로 반도체였었어요. 반도체. 또 하나가 제약주인데 제약주도 지금 슬슬 반동의 태동이 보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조금 더 빨라요. 반도체는 제가 3월 중순쯤 얘기했다가 4월달 총과 확 뛰었죠. 여기서 바닥에서 두 배를 떴어요. 두 배를 뛰고 어떤 거는 80% 떴어요. 그래 놓고 전기차가 쉬었듯이 5월달 한 달을 이렇게 쉬었어요. 쉬었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나갈 준비를 하는데 하필 요때 딱 맞춰서 엔비디아가 그냥 날아갔죠. 어제 24% 고공행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긴축이라든가 어떤 많은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가 제일 강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7% 가까이 올라갔어요. 6.81%에 끝났습니다. 드디어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온 반도체의 시간, 그죠? 7만 전자, 10만 닉스를 찍었습니다. 디램 가격의 수요 얘기도 나와요. 우리 그러면 뭘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나 하고 가셔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아직도 멀었어요. 반도체가 큰일 났어요. 막 올해 1월 달만 해도,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주식을 사라고 그랬죠. 특히 반도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은 바닥이 왔을 때는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도 단지 그냥 제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들이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그랬죠. 근데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장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도 이런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5, 6만 원 때 여기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팔면 되냐면 딱 여기입니다. 7만 4천 원 짧게 잡을 때. 그런데 꾸준히 들고 가시면 8만 원도 가고 9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겠죠.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있던 거예요.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닉스가 20개월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특히 이번 달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거래일 동안 20개월선, 기준선이 되는 20개월선인데 이 20개월선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디서 굉장히 심하게 무너졌냐면 바로 여기죠. 자, 20개월선을 깰 때 모든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돌려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추세가 그냥 조정받고 살아나는 건데 20개월선 기준으로 깨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여기까지 떨어졌죠.
거꾸로 바닥을 찍고 20개선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추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변곡점이 74,000원을 가는 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 거의 때에 따라서는 8만원까지도 보인다. 대신 8만원대 매물대가 많아요. 개인들의 매물대가 75,000원부터 8만원대까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서 꼬리 달고 떨어져서 결국은 음봉도 한번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5만원대에서 얘를 사기는 무지하게 힘들죠. 주식은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때 사지를 못하면 그 가격은 영원히 안 와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5년 12월 달에 24,000원일 때 여기서 못 샀으니까 이렇게 폭락해도 여기가 안 오죠.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5만원을 찍었는데 얘가 8만원, 9만, 10만원 가 있을 때 다시 5만원을 살려고 하면 이 가격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왜 못 사냐? 추세가 완전히 우하향이죠. 그럼 엄청 위험하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고 막 고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얘기하죠. 바로 이 공간에 사는 거예요. 즉 주식은 공포에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탐욕에 사려고 하지 말고 공포에 사야죠. 많은 세력이 나쁜 세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세력도 많아요. 공포감을 일으킬 때가 제일 좋은 거고 공포감을 잘 사놓으면 나중에 탐욕감에 있는 분들이 또 8만원, 9만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그래 나는 5, 6만원에 샀으니까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10만원에 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판대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판대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물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22년도 4월달 1년 전에 7, 8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주식하면서 1년이면 고생이야. 그냥 1년 금방 가지. 1년 있는 거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서 어떻게 1년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1년인 것 뿐이에요. 그럼 냅두면 2, 3년 투자 못할 일이 없죠. 배당금 받을 거 다 받고. 그럼 본전 오자마자 팔 게 아니라 더 사야죠. 지금. 추세가 좋은데 미리도 샀어야 되는 거고. 이걸 분할 매수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8, 9만 원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리냐? SK하이닉스도 정확하게 20개선을 뚫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 월, 화 3거래일 종가상 저는 월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말 종가상 20개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20개선을 지켜주고 또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11만 5천원에 단 조건이 20개선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간단하게 11만 5천원까지는 가겠구나. 앞으로 15%의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전기차 관련된 당연히 현대기아가 좋겠죠. 그죠? 보통 대형주와 우량주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대형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현대차, 기아, HL만 현대모비스도 사실 나쁜 건 아니지. 흐름이 좋고 그게 좋아서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드디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결국 제약주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코닥 시장은 천피를 찍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사는 게 제가 계좌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대형주는 이러한 수익률을 안 보여줘요. 아진산업처럼 100% 이렇게 수익률을 안 보여주죠. 대원화상처럼 이렇게 순간만 5, 60% 수익률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자, 몇 번이나 어떤 되도록이면 대형주를 하지 말고 중소형주 중에 굉장히 재무가 튼튼한 애들 얘네들 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도 지금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흐름이 좋긴 하지만 얘네들이 흐름이 좋게 되면 결국 반도체 재료 관련주들 중에 바닥에 있거나 낮은 애들 그죠? 특히 후성 같은 애들이나 덕선에서 잘 보고 계셔야죠. 얘네들이나 또는 역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괜히 낮은 애들 월봉이 낮은 애들이 있고 또 하나가 시총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재무는 튼튼해. 회사는 건실한데 주식은 낮은 거에 가격이 거래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여기서 어부 반도체라든가 시그네틱스, 텔레칩스, 에이테크놀로지엔, LB루셈 등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쪽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사놓고 있다가 3, 4분기 때 드디어 반도체가 뛰기 시작하면 아마 오늘 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반도체 섹터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반도체 주가들은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내가 이러한 주식만큼은 꼭 사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재물을 잘 보시고 바닥권에 잘 매집을 해나가면 결국 내 계좌는 반도체가 뛸 때 저절로 뛸 수밖에 없다. 단 조건이 바닥에 샀는데 5%, 10%, 20%, 30% 먹었다고 금방 팔지 마요. 30% 갔다가 좀 15% 조정 들어오면 어때? 한 달 동안. 그럼 3달 뒤에 날아가겠죠. 그래야 50%, 100% 수익이 납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조절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님들 제 반도체 관련 중에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고 잘 봐야 되는 종목들에 관해서 다 얘기해드렸어요. 물 한 잔 먹고 HB 좀 볼게요.